팬 날릴 거니까. 인사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구사 자격증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아서 네.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냥 보험청구 전반에 관해서 전문 강사님이신 성희성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대담 인터뷰 하듯이 여쭤볼 거라서 여쭤보고 이제 질문 답변 주시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소개를 자소개 해주세요. 소개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태포명장 매니저 임하영이고요. 저희 보험 전문 강사님 성희성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전문 보험 강사 성희선이고요. 현재 네이버에서 치과 건강 보험 소그룹 스터디로 해가지고 매주 이제 강남에서 세미나를 소그룹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험 청구 자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시간을 같이 맞춰봤습니다. 네, 역시 우리 연습을 안 하네. 이렇게 말을 잘하냐 강사님은? 저기 선생님들이 세미나 오셔서 임시차 세미나를 오든 뭐 다른 세미나를 오든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게 청구사 자격증에 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걸 꼭 갖춰야 되느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취업 잘 될까요? 취업이 잘 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취업이 되긴 하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취업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취업이 된 건데 그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명확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한 줄을 남기면 뭔가 뿌듯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쌤은 저한테 임시치아 자격증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차 자격증 있어요? 예, 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은 오셔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면서 이제 세미나 듣고 가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멘트를 많이 썼어요. 왜 그걸? 왜 다시 취직하시려 하시지? 근데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 한 줄이 꼭 취업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업은 그냥 어떻게 된 거지. 인연상 맞던가 아니면 뭐 선생님이 봐서 인상이 좋았던가 그 원장님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 그래서 그게 이제 취업에 조금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과 손발이 아직 안 맞은 상태인데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이력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게 이제 청구사가 있냐 없냐라고 이제 유무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그 청구사가 누가 주냐는 거예요. 시행기간이 민간 업체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 민간 업체에서 주는 자격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말라 하지? 국가공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 강사님도 자격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협회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민간 업체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저희가 얘기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돈 벌기 되게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병코. 병코 자격증 저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으시죠? 있어요. 병코 있다고 해서 다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정확하시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전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취업률은 굉장히 바라는데 막상 얘가 취업을 했을 때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생활 관련 멘탈이 붕괴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괴로워하고 그걸로 이제 문의를 얘기할 때가 없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그러니까 수원 망포역에 있는 경기 남부 근로자 종합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건강센터인데 거기 이제 정신적 몸으로 뭐 필라테스라던가 척추를 이렇게 교정을 해준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생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원데이든 뭐 일주일 간격으로 뭐 몇 번씩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든 정기 프로그램이든 그걸 이제 만든대요. 그래서 그거를 자문을 해드리고 근데 하면서도 느낀 게 왜 나냐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찾을 데가 없는 거라 미생사 협회나 이런 데서 루트를 다 펴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랑 다 발이 닿으면 되는데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각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지금 사업들이 현실이. 그래서 제가 재취업 과정을 오래 하고 있는 관계로 강사님이라고 재취업 과정 7년 됐죠. 재취업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심화 과정까지 해서 10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라인이 연결이 돼서 거기까지 발전을 했어요. 이제 선생님들 정신건강, 몸적 건강도 가까워서 올 수 있으면 다행이고, 멀러도 원데이 정도는 들어보면서 좀 더 루트를 전문가들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프로그램 완성이 되면 제가 카페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이 취업만 생각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또라이라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서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결국엔 전기세 내는 학원생들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증을, 저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도 자격증을 따고 싶으시면 취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땄을 때 당신의 그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지, 자격증 있는 자체가 중요하는 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나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난데, 가장 무서운 게 당신은 일을 잘할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취업했을 때 못하면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높죠. 그러네요. 토익, 토플처럼 돼버리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격증을 따고 싶으시면 취득을 해도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잘하지는 않는다. 그냥 이력서에 내가 몇 급이 있습니다 라는 것만 이제 이력서 상에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업무 능력이 안 되는데 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하는 자격증이 있었을 때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병원에서의 적응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2018년도에 자격증을 따셨으면요, 그 2018년도에 대한 법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한 거지, 2019년도에 바뀐 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옛날 법.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보험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걸 계기로 쓰면 되는 거네. 계기로 쓰고 거기에 이제 첨가를 해가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거기서 안주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안주를 이제 하시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전에, 저도 어차피 치과를 오래 있었고 저도 보험이란 걸 해봤고, 그리고 선배한테 사사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걸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엔도를 치는데 뭐 치기만 치면 뭐 비가역성 그 상병명에 뭐 비가역성인가? 뭐 그것만 하면 된다, 뭐 그냥 거기 그 2번의 클릭만 되면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세무조사 하면서 보험도 한번 확 훑어져가지고 난리가 한번 나서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몇 천을 때려 맞은 거를 2군데서 목격을 했단 말이죠. 야, 이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다행히 내가 나갔으니 망정이지, 내가 거기 있었고 세무조사가 들어왔으면 나는 밤새 차트를 훑어야겠더라고. 보니까 거기 있던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죽을 뻔했다고, 힘들죠. 도망을 가고 싶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꼭 병원이 꼭 그 룰대로만 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가면 레진도 찍을 때 무조건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열이 나든가 말든가 환자가 입속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 뿌려서 넣었다 뺐다를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환자는 빼고 오롯이 내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나의 양심에 걸리지 않는 것, 우리 선배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한대. 아까 강사님이 지나가면서 해주신 말씀으로 병원의 관습과 같다 라고. 제가 어저께 청구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 왜 이렇게 청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점 직원이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 얘기 제일 많이 듣는데, 그 점 강의할 때. 직원이 아닌데 이렇게 하라는데요? 또는 원장님이 이렇게 하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니 그게 맞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셨을 경우에는 처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게 더 안타깝죠. 그렇죠. 인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선생님이 그 넣었다 뺐다를 하다가 앞니를 건드렸는데 억지로 잡아 빼다가 앞니가 흔들렸대요. 그래서 그 일을 결국에 뽑았대요. 그래서 뭘 썼대요? 근데 아직은 안 나오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빼서 원장님이 갈라줬는데 2번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저 병원 나왔어요. 왜냐면 한 달 동안 저를 아주 나쁜 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 눈초리란 응. 너 때문이야. 경멸은. 경멸의 그 눈초리. 물론 그 원장님이 인성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 넣고 뺄고 할 때마다. 그러고면서 저는 이제 2번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입속에 넣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바꾼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난 계속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지. 아니 미래에 내가 저 선배 정도만 돼 있을 거면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 저렇게 되고 싶진 않더라고. 난 더 좋아지고 싶었어. 내 바람은. 나는 이곳에 왔지만 뭐 월급을 어느 정도 많이 받는 건 아니었지만 난 내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꾼 거야. 바꾸면서 그들처럼 단순하게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습대로 가지 않고 나는 그게 이유를 찾았거든. 근데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법률, 아까 법률을 매년 바뀌는데 그렇죠. 왜 같은 클릭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2번에가 업데이트되면 법률도 자동으로 다 체크를 해서 다 알아서 채워주나요? 약간의 이제 알림이라고 하는 이제 팝업창이 뜨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이거는 경험인데 보험 청구 초반에 할 때 아침에 2번에 처음 탁 키면 뭐가 하나 딱 뜨잖아요. 빨리 읽고 그리고 넘어가. 급해 지금. 그거 잘 참 안 읽는. 좀 늦게 오면 그런 거 읽을 시간도 없어. 그냥 툭 하고 빨리 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중요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공지 같은 게 뜨긴 하는데 그거를 잘 안 읽었죠. 그래. 바쁘고 이건 또 뭐야? 아니면 매일 뜨는 창이기 때문에 팝업창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죠. 이 표정을 저기 화면에 내보내고 싶다. 씁쓸한 이 표정.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렇게 바꿨다는 건 그게 잘못된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아는데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그걸 그냥 묵인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 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사회 문제나 우리 치과 안의 문제나 여기 소사회잖아요. 이 안의 문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취업률은 우리가 다 이렇게 추켜 세웠는데 얘가 여기서 적응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게 광고가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멘트도 저 선배가 괜찮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그거를 저한테는 삭감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삭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한테는. 근데 그 연기가 삭감 되게 많이 들어본 그 멘트야. 삭감 안 괜찮아요. 되는데요? 이렇게 눈을 안 되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직 이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A라는 치과에서 이 간습을 B 치과로 가져가서 똑같이 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 이게 뭐 보험 청구만 그런 게 아니라 자켓 임시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다른 병원 가서 하니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켓도 마찬가지고 보험 청구도 마찬가지지만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원리의 중심에서 그 병원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 게 실력인데 그거는 없고 활용도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시끄러워서.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이끌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한데 얘기 다 하고 끌걸. 이게 활용도 문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 가서 이게 통하기도 하지만 이 병원 가서 이 원장님은 룰이 다른 경우가 있는 맞아요. 거죠. 중요시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병원은 제가 봤더니 치주를 무조건 다 넣더라고, RP를. 네, 그 그죠. 병원의 룰이겠죠. 근데 그걸 했다가 다른 병원 갔더니 이러면 삭감당해? 이러면서 어떤 병원은 못하게 하는. 맞아요. 적정선을 지켜야 돼. 그리고 전에 지나가다가 그 얘기도 들으신 적이 있는데 신평원 직원들이 설명이 조금씩 다르더라, 지역마다.
네, 맞아요. 지구마다 틀려요. 그죠? 응. 그 저도 제가 워낙 여러 군데를 옮겨가서 전화를 하면 어디는 그 부분을 맞다고 그 부분을 틀렸다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이분의 대답을 끝까지 다 듣고 그냥 수용만 하고 알아서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말꼬리가 물려가지고 그렇죠. 일이 커지더라고요. 적정히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결국에 돈 주는 사람이 신병원이니까. 그래서 응. 자격증이 활용도로 음.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굴러가는데 자격증은 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학교 다닐 때처럼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자격증 따지 말라고? 그럼 자격증 따는 사람은 다 바보고 목표 부리고 그러면 할 일 없는 거야? 나는 몇 급 2급도 따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저 2급 따니까 조금 더 청구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정리를 하는 하나의 그냥 수단. 공부하기 위한.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없으면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목표가 있어서 취직하는 거에 대한 그거는 본인 선택이지만 취직을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잘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예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취직생과 학생들한테 치면세만 시간이니까 스케일링을 저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학년 2학기 때부터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이론부터 해서 덴티폼에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저씨 입에 찢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속으로 친구 입에 찢어놓고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을 데리고 오면 학교를 졸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차한테 막상 스케일링 해봐라고 하면 일 못해요. 그렇지.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막상 나오면 못하죠. 못해요. 저도 1년차 때 치아랑 미라가 구분이 안 되는 그렇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나왔는데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 생각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플을 100점 1000점 맞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국인하고 네이티브가 되는 게 아닌 아니죠. 거랑.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잘하겠죠. 그렇지. 100%는 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생각에는 보조수단이지 그게 100은 아니다. 그러니까 라고 그 생각이 들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임시치아를 할 때 모델을 할 때는 혀나 침이나 볼살이 없었어. 엄청 잘 되죠. 근데 이게 혀나 볼살이 있으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내 스스로 이 인식에 혀나 볼이 살이 있고 침이 올라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다 피까지 나 그러면 나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운 변수들이 많은 곳이 임상인데 그 임상의 변수들은 배제한 채로 단순히 자격증만 접근을 하시면 모델로만 보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를 경험하면서 경험적 지식을 쌓아서 그걸로 내 걸 만들면 그것이 시작과 끝이 되는 그 아주 좋은 시작으로 사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100은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갑자기 정리를. 생각하는데 혀가 막 힘이 이만해가지고 인기를 외진이 툭 튕겨나 목구멍 근처에 다시 갔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많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구사 자격증을 할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땄어. 근데 임상에 나오는데 적용이 덜 돼, 잘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또 해서 공부를 하고 엄청 공부를 해대야 되는 거죠, 사실. 평생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새벽까지 논문 볼 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편, 뭐 강사랑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선생님들도 사실 공부를 해야 업그레이드가 돼야 이게 계속 세상에 발맞춰 사. 왜냐면 트렌드가 더 빨리 바뀌고 요새는 법률들도 매년 바뀌는 게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눈 케어나고 몸 케어나. 이게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니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발맞춰 갈 건가? 이 직업을 20년 이상 하게 된다면 그렇게 바라보고 하는 거지. 내가 5년 일하고 치울 건데 이렇게 열심히 살 건 아니잖아요. 20년, 30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강사님? 네. 그래서 결론은요. 보험청구나 임시치아는요. 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생각엔 그래요.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의미 부여하면서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 환자한테 해준다 저는 자랑을 하는 편이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보험도 티가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수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본인 능력치로 삼으시면 인생 그걸로 주시는 병원도 있죠. 그죠.
요즘에는 생각보다 많이 개원병원에서 원장님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년차 때부터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신기하게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다 인센 받고 청구했고 인센 안 주면 일 안 해. 아니 인센이 좋죠. 인센 좋아해요. 인센 원장님 주면서 휴대폰 바꾸세요 뭐 이런다면 기분 연락 좋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리고 꼭 인센을 안 주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딜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사는 거는 다 유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보시고 저는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구사를 발판으로 공부 많이 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그러니까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임시차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똑같은 건데 이제 분야만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라는 맞아요. 결론이 똑같아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목숨 걸고 하셔야 돼. 무슨 거셔야 될 것 같은데. 일을 안 하고 치울 거면 모르겠네. 그리고 목숨은 특히 경단 선생님들 일 못 하시다가 네네. 이제 나오셨잖아요. 애기 네. 키우고 그러면은 뭐 혹시 병이 있어서 못 하시다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일을 경단이 됐다가 나오셨을 때 걸리는 게 청구도 데스크 앉으려면 청구도 걸리고요. 상담도 걸리고요. 네. 뭐 임시차도 걸리고 다 걸린대요. 진료도 걸리고. 근데 이분들이 학교 때나 이게 초년차 때 공부했던 것보다 경단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저희 세미나 오실 정도면은 세미나 단가가 좀 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려고 하시고 그 어린 선생님들하고 그 경쟁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평생 공부구나. 그리고 그들이 알던 그때 모르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니까 리셋됐대. 맞아요.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네. 세상이 바뀌었다. 특히 5년만 쉬었는데 옛날에 10년 쉬면은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근데 5년 쉬었는데도 그러더니 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빨리 바뀌어요. 언젠가 임시치아가 없어질 수도 있어. 보험 청구가 AI가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과도기에 살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죠. 하면 재밌어요. 재밌죠. 재미도 있고 임시차 저는 임시차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보험 청구를 얘기하는. 재밌죠. 재밌고 느는 게 재밌지만 또 후배들하고 같이 변화하는 것도 재밌고 정말 예쁜 케이스들이 뭐냐면 세미나에 손잡고 후배 데리고 오는데 세미나를 꼭 오란 얘기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한대요. 그 선생님들은. 그러면 내가 대표로 와서 듣기도 하고 괜찮은 건 다 같이 와서 듣고 우리가 공유하면서 점심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그걸 다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실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웃으면서. 나 그 표정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알려주는 즐거움을 또 얻는 거죠. 근데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여성들의 집단은 이제 알려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내 걸 뺏기는 게 그렇죠. 나만이 알고 있는 고급 TV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알려주는 즐거움 또한 거기서는 조금 더 쾌감을 느끼시고 그렇죠. 성장이 되는 거죠. 전 재밌었어요. 그게 바탕이 돼서 강사까지 오긴 했지만 꼭 강사가 되지 않더라도 사내 강사 개념도 많고 요새는 큰 병원들에서 사내 강사를 일부러 육성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강의도 많이 해주는 편이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표정이 되게 좋은 게 이거 알려줘야겠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아요? 우리 선생님은 요 정도까지밖에 모르시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요? 얼마나 이뻐요. 흐뭇하다 그런 사람들. 뿌듯하죠. 전해주고 싶어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병원의 관습 문제만 얘기 좀 더 하고 일단 청구사 관련 뭐 필요하신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그 병원 관습은 1%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꼭 그거가 나한테 닥칠 일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1%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이가 흔들려서 이제 경위서를 쓰고 뭐 이런 사단이 생겼다. 뭐 이 비슷한 경우로 뭐 주일련이 돼서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내가 겪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시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두 케이스 꼭 연락 와요. 이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시치아 못 빼서 보험 청구도 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다듯이 뭐 가역성만 돼서 저 삭감됐어요.
그 삭감이나 환수 같은 경우는 바로 안 하고요. 네. 한 3, 4년이나 4, 5년 후 정도에 이제 후가 오는 거지. 뭐 오늘 했다고 한 달 뒤에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내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독박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적절한 시기에 근무하셨으면 응.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 병원을 오래 다니셨을 경우에 응. 내가 5년 전에 한 청구가 응. 문제가 돼서 이제 환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나라 돈이 가장 무서운 돈. 맞네. 나라 돈이 제일 가장 무서워요. 무서운 돈. 네, 뱉어내요. 환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전 직원이 한 거면 조금 난데 내가 청구한 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일이 조금 더 커지겠죠.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든 게 되게 찝찝할 것 같아. 찝찝하고 자존감이 내려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랐긴 했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 내가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서 이걸 했는데 어머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네?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계속 3년 5년을 그렇게 하고 온 거지. 맞아요. 근데 순간 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와 되게 기분 찝찝하다. 그 순간 저는 그런 적이 든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앞으로 이제 그 짓을 안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뒤가 부리거나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 만드는 게 어떨까?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지저분하게 우리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라 1%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건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대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화를 하세요. 당당하게. 근데 당당하게 대화를 못 하시거든. 근데 뭐가 캥기면 당당한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받고 상담도 많이 하고 강사님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강사님이 보험 청구나 뭐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 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는 선생님들의 선택이에요. 그게 100은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100이라는 거에 너무 중점을 맞춘다는 게 이제 그게 문제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취생과 학부에서도 거의 졸업생한테 거의 이제 취득을 해서 3급 같은 경우는 졸업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거를 보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아예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100%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해. 나는 정말 잘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법에 시험을 보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민간 자격증 취득한 거니 그거를 조금 더 이어가시려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공부를 하실 때는 달달달 외워서 하시는 것보다 왜 이렇게 청구를 하고 이렇게 변형됐을 때 내가 어떻게 청구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진짜 청구한 사람들의 경력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이어서 하시려면 매년마다 공부하시는 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19년도 책을 이제 집에 가면 한 4권 정도 됐거든요.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뀐 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했을 때 본인의 자존감을 올리는 거지 이력서 한 줄로 자존감 올리시기에는 금방 취업률보다 사회생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